안녕하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걸로 만족해 하실 줄 알았지만 시모는 제 모든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노력하는 만큼 시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는데 저는 항상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운한 걸 시모에게 얘기하기에도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참고 넘어가기만 했었는데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되면서 시모가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는데 하필 전날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에 다시 약속 잡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몸살이 걸렸어도 시댁에 와서 쉬라며 수화기 너머로 화를 내시는 목소리가 제 귀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아픈 몸 이끌고 다음날 겨우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팔짱을 낀 채 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30대가 꺾인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아 했던 거다. 아들, 네가 엄마 말만 들었어도 목소리 높일 일이 있었겠니? 앞으로 봐봐라. 몇 년만 지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때만 되면 빠지려 들걸? 곧 나이 40을 바라보는데 아이는 가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그거 보고 살아갈 텐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엄마 말 안 들어서 분명 후회하는 날이 찾아올 거다. 엄마, 이 사람 이제 막 들어왔고 지금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굴 보자마자 상처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죽 속이 터졌으면 그랬겠니? 결혼은 서로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만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원래 몸살이라는 건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네 온다고 했으니까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도록 하자. 어머님, 제가 지금 서 있기에도 힘든 상태라 당장 주방에서 음식 준비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긴 뭘 봐줘?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쉬겠다는 거니? 내세울 게 없는데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의사 집안에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꼬셨으면 그만한 각오는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니? 곧 있으면 애들 오니까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헛되고 움직이래도. 엄마,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잖아요. 일단 집에 오면 이 사람 쉬게 해준다면서요. 이러다 쓰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몸살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래도. 시모는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집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힘든 몸 이끌고 시댁에 왔는데 시모는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남편도 이런 상황들을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까봐 어쩔 수 없이 이 악물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준비하겠다는 시모의 말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음식 재료가 산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제 앞에 앞치마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움직이길 원하시길래 어지러운 거 참아내면서 시모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앞에 시야가 검게 변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한번 힘겹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더욱더 많은 걸 시키셨고 결국 제 몸을 버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는 저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엄살 부리지 말라며 저를 강제로 일으키셨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겨우 음식 준비를 끝마치고 있을 때 형님 내외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형님 내외는 둘 다 의사라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저는 딱히 내세울 거 없이 고졸에 대기업 하청업체 일반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시모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잘난 거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 없다며 시모는 무조건 몸 쓰는 일은 전부 저를 시키셨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는데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와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온갖 인상 다 쓰시더니 형님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친딸처럼 밝게 웃어주시면서 오는 길 힘들지 않았냐며 되려 걱정을 해주고 계셨네요. 그런데 동서, 몸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안색이 하얗게 떴는데, 그리고 식은땀도 많이 나는 걸로 봐서 몸살이 온 건가? 말도 마라. 오늘 오기 전날부터 어찌나 꾀를 부리던지 몸살 걸렸다고 오늘 안 오려고 했다니까. 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골탕 먹이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내려오라고 난리 쳤지. 어머님, 저 정말 몸이 안 좋은 거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지금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볼게요. 다 모였는데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음식 준비하면 끝이니? 먹다가 비어있는 접시가 있으면 음식 채워줘야 하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들어가서 쉬면 심히 보고 고생하라는 거야? 어른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이제 시작이니까 자리 지키고 있거라. 뭐하고 있어? 서둘러 바쁘지 않고.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눕지 못하면 정말 몸이 못 버틸 것 같아 시모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숙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오자 당황스러웠는지 눈치 보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무작정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제 막 시댁에 온 형님과 시숙이 기분이 좋겠냐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를 방에서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가 싸우는 소리가 방에서까지 들렸지만 제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채 눈을 붙였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눈을 뗐는데 밖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힘든 몸을 이끌며 방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길래 저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어머님이 이해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눈치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서방님이 이런 건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동서편만 들어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서방님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 나이라도 젊으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먹을 만큼 먹어서는 새며느리 들인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 젊은 애들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라 꼭 내 아들이 재혼한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솔직히 저도 최소 30대 초반은 될 줄 알았는데 중반이라는 말에 엄청 놀랐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동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알아주는 것 같진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고요. 어머님 때는 며느리가 말대꾸라도 하면 머리채 잡히고 밖으로 내쫓길 정도였다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 왜들 그럴까? 사람마다 개인 역량이 다른 거고 몸이 아프다는데 꼭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도 저 사람 남편인데 적당히 하셔야죠.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살겠다잖아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저 사람 험담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형님도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 앞에서 제 험담을 한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던 터라 얼굴 붉히며 싸워봤자 제가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는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오고 싶지 않다며 부탁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 의견을 따라주었고 어느 정도 술을 먹은 남편은 대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가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큰소리치기 시작하자 남편이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병원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 느껴보는 몸 상태였고 병원에서 제 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저보고 임신한 거 아니냐며 산부인과를 가보라는 말에 의사의 말대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는 순간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에서 변화가 왔던 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그런지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 잠시 뒤 수화기를 통해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있는 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 몸조심하라는 의사의 말에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지만 이 소식을 시모에게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아들한테 방금 전화 왔다. 너 임신했으니까 건들지 말고 전화할 거면 좋은 말만 해주라고. 어떻게 된 게 엄마한테 그 난리를 피워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너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화를 내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못 먹고 못 배운 네가 애 하나 임신했다고 하니? 내 아들이 흥분해서 난리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그동안 힘들게 키운 자식놈이 여자한테 한눈 팔려 결혼까지 했는데 애까지 임신을 해버리니 엄마한테 막말을 퍼붓고 끊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살갑게 대해줄 거라 생각했어? 어차피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결국 불량품일 뿐이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당연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겠어? 원래 자식은 부모의 족쇄를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아이도 참 불쌍하지. 뱃속에 있는 더러운 양수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랑 열심히 살려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냥 좋게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저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꼭 상처를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차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살 바엔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머님이 좋아서 온갖 욕 다 먹어가며 노력하는 줄 알아요? 전부 그이가 저를 아껴주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대들기 시작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갑자기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의 성격상 무조건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 일단 친정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나눴던 대화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친정에 있다고 얘기하자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한 뒤에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뭔가 느낌이 좋진 않았지만 저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한 뒤에 저 또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모에게 연락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마음이 너무 편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쉬지 않고 문자가 오길래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밖에 모른다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수십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시모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소파에 앉으신 뒤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사진 확인했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직접 찾아왔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아들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내가 직접 증거물 확보해서 너한테 보여줬잖아. 별거 없어. 그냥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봤는데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냥 다리 연결만 해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내 아들이 알아서 인연을 만들어간 거라고. 남자는 원래 자기 여자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 마다하지 않는 법이지. 내 아들도 본능대로 움직인 것뿐이고 설마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내 아들과 계속 살겠다는 건 아니지?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해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던 게 이런 계획을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그 사람한테 여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그냥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시죠? 그래서 어쩌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몇 푼 지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쥐 죽은 듯이 얌전히 살아. 아무래도 그냥 말로는 들어먹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확실하게 마음 굳힐 수 있을 거다. 시모는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확인 서류였어요. 남편이 시모의 계획에 넘어간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켰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의 계획으로 시작된 거라 하지만 남편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시모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현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죠. 시모는 그날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여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엄마가 왔다 갔구나.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어차피 내 편 대어줄 거 아니잖아. 나 좋다고 뛰어드는 여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원래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소개해준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당신이 채워주지 못했던 걸 그 여자는 금방 알아차리고 내 옆에 있어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 당신보다 좋은 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이 결혼 유지할 필요 없잖아. 위자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는 어쩔 건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그렇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최대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집도 내가 마련한 거잖아. 조만간 처분하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당신 짐은 빼는 게 좋을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아빠의 자격으로 앞에 설 수 없으니 당신이 좋게 얘기해줘. 남편은 시모의 게임에 넘어간 것도 모자라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이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까지 임신한 상태라 저 또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만큼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한 뒤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혼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끝나고 남이 된 상태에서 제 곁에는 남편이 아닌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더니 어느새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에 머물러 있어봤자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남편 없는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남편 없이 살게 된 삶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며 먹고 살겠다고 여러 일들을 해오다가 시립병원 채용장에 일자리가 하나 있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면접 일정에 제 아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라 양해를 구하고 같이 병원을 들리게 되었고 별탈 없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웬만하면 다음날 바로 출근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결정한 뒤에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시모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던 시모가 시립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는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시모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곳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관계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다음날부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시모가 제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으며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주길 원했어요. 우리가 10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옆에 있는 애가 내 손자인 거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10년 전처럼 당신 며느리처럼 수발되길 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전혀 없으세요?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자식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놈들이 내가 병 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 벌써 5년이나 흘러버렸다. 그네는 의사 생활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며 요양원 돈만 보태준다며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작은 아들은 너를 내치고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살다가
얼마 전 여태 잘 키운 손자가 다른 놈의 자식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또다시 이혼하고 나를 원망하며 이곳에 버려놓고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야. 나를 모시는 게 싫다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 혼자 요양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첫며느리이지만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친손자 아니니? 얼굴이라도 보면서 남은 인생 말동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하루하루가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구나.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마. 이곳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들구나.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며느리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고 등을 돌려 요양원에서 나오려 하자 시모는 저를 따라가겠다며 병원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팔을 잡고 끝까지 놔주려 하지 않던 시모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죠. 결국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 아들이 할머니를 봐버린 상태라 그동안 물어본 적 없던 아빠의 존재와 할머니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네요. 이런 상황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데 하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빠에 대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댁 집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저희 부부보다 좀 늦게 결혼을 했었는데요. 시숙과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시고 형님은 동네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분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남녀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시숙의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의사 형님은 꽤 오랫동안 동네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터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형님을 알고 있었어요. 연세가 꽤 많으신 환자분들은 거의 다 형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만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둘 사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서 시부모님께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남편과 저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숙이 하우스 정비 일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형님이었고 시숙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접근을 시도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몰래 몇 번 만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농사일을 하는 시숙과 의사 형님이 결혼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었죠.
시부모님은 동네에서도 꽤 알아주는 땅 부자셔서 결혼은 어렵지 않게 성사됐었어요. 시부가 재력은 의사 형님의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부 가족끼리 떨어져서 지내는 걸 안 좋아하셔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분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었어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건물을 올리셨기 때문에 굳이 멀리 살 필요는 없다 생각했었죠. 1층은 시부모님께서 사용하시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시숙이 살면서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같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도 방을 쪼개서 각자 사는 게 아닌 층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집에 들어오면 특별한 일 아니면 부르지 않으셔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내외가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과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형님이 한 식구가 되면서부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건 형님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가족의 관심이 형님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던 터라 시부모님과 시숙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우를 받으려는 형님의 태도에 남편과 저는 불편하게 다가왔었죠. 그러다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술자리를 가질 때 남편이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더군요. 형,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결혼했다고 내가 언제 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심하니까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쳐야 되겠어? 형수님이 의사인 건 밖에서지 안에서까지 의사인 건 아니잖아. 집안에서는 그냥 한 가족일 뿐이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는 뭐 먹고 싶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재수 씨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부탁 좀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냐? 밖에서 사가지고 온 음식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는데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부탁한 걸 가지고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나중에 너나 재수 씨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땐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웃으면서 그냥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식사 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집에서 놀고 먹지 않잖아. 우리랑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반일 나가는데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도 잘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밖에서 우리랑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애들 씻기고 재우기 바쁘다고. 하루가 모자란 사람한테 잠자는 시간까지 뺏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집에서 몇 시에 나가? 새벽 5시에 나가는데 새벽 3시에 깨어서 음식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알아? 형수님은 이 사람이 해준 음식 먹고 푹 잔 다음에 아침 9시에 슬슬 병원으로 출근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전화 안 받으면 내려와서 문 두드리고 속쓰리다며 깊은 잠에 빠진 애들까지 전부 다 깨워선 혼자 부엌에서 차려준 음식 먹고 올라가서 자면 그날 하루 우리 가족 컨디션은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 가끔 부탁하는 거야 들어줄 수 있지. 요즘 들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형수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형한테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저녁 식사하기 전에 미리 부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먹고 싶은 음식에 하루 종일 생각 없다가 자려고 눕기만 하면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는데 어떡해요. 미리 생각해놓고 얘기하면 저도 좋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너무 속이 쓰리고 동서가 해준 음식들만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동서도 임신해봐서 알잖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몇 달 뒤면 출산하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고 해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야겠니? 남편은 절대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 앞으로 저한테 음식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라며 큰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참 난감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탁을 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형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새벽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부탁을 하셔서 저는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죠. 잠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형님한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했지만 말로는 새벽에 전화하지 않겠다면서 결국 매번 전화를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형님이 가족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한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형님의 행동은 저희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중간에서 좋게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 형님 편을 들어주시면서 저보고 희생하라는 말에 솔직히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때 약간 차별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남편과 일찍 결혼해서 시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던 반면 형님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저보다 형님을 더 생각하고 계셨어요. 결국 서로의 다른 의견 차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가족 간의 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말았네요. 결국 계속되는 냉전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고 밭일을 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일을 하게 되자 시부가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셨는지 저녁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오늘 밖에서 이럴 때 너희들이 다투는 바람에 끝내야 될 일도 마무리 못하고 일에 지장까지 주면서 지내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적당히가 없어? 너희들 인연 끊을 거 아니면 이제 그만들 해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얼굴 붉히면서 싸우면 너희들 전부 다 내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큰 며느리는 앞으로 작은 며느리한테 음식 해달라고 새벽에 깨우면 아무리 임신을 한 몸이라도 좋은 말 나가지 않을 테니 행동 똑바로 하고. 아버님,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버님 손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서처럼 손녀딸 안겨드리는 게 아닌 장손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의 뱃속에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형님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장손을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도 그토록 바라시던 손자를 보게 되셔서 형님의 무리한 요구에도 시모는 무조건 들어주셨어요. 남편이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에 시모가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가족들 머리 위에
올라타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 시부가 지켜보시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형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형님은 서운하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숙이 시부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고, 시모는 형님을 감싸고 돌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는 저희 부부 편이었고, 시모는 형님 내외 편이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편이 갈라지니 모든 일상이 불편했었어요. 서로가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할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냉전 속에 형님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모든 상황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형님이 출산을 한 이후 아이는 전적으로 제가 돌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형님은 병원으로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건 집안일하는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옆에서 시모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거의 모든 건 제가 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은 유축기로 모유를 저장해두면 나머진 전부 제 몫이었어요. 형님이 퇴근하면 당연히 아이는 형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갔습니다. 늦은 새벽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면서 또 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자 시부모님께서도 위층으로 올라오셔서는 시숙과 남편이 싸우는 걸 말리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을 때는 음식 가지고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출산했다고 사람 피를 말려? 도대체 이럴 거면 애는 왜 낳은 거야? 너희 형수가 요즘 잠 한숨 못 자서 병원 일 하는 게 힘들다는데 어쩌겠냐. 너랑 재수 씨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 병원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잖아. 환자 수술도 잡혀 있는데 큰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새벽마다 아이가 깨서 잠을 못 자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저희가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잘 자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깨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제 아이가 아니고 형님 아이인데 왜 모든 걸 저한테 맡기려 하시는 건데요? 형님 출근하시면 제가 전적으로 아이 돌보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죠. 동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분 간격으로 깨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니까? 원래 애는 그렇게 키우는 거다. 막내 며느리 애도 아닌데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돌봐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큰일인 거니?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첫째 너는 왜 자꾸 막내 며느리한테 손을 벌리려 드는 거야? 남이 보면 막내 며느리가 집안의 큰 며느리인 줄 알겠다. 껍데기만 의사 며느리면 뭐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남한테만 의지하려는데 그래가지고 병원 일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들 하고 당장 올라가도록 해. 큰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두 벌 뽑고 편히 잠을 잔 적이 없네. 이럴 거면 너희들 그냥 다른 집 알아봐서 따로 사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큰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롭기만 했는데 어떻게 첫째 너 하나 들어왔다고 지금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고 말이 아니다. 제발 조용히 좀 살면 안 되겠니?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는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했어요. 시모는 제가 아이 돌보는 걸 반대하자 난리를 치셨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더니 남편과 시숙이 시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주고받으며 결국 안 좋은 상황까지 몰아가고 말았죠. 형님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에 안으면 모성애가 생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 엄마의 역할인데 형님은 모성애도 없는지 태어난 아이를 짐스럽게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녁에 아이 돌봐주는 걸 절대 반대하자 아이는 시모가 봐주시는 걸로 결정나게 되면서 험악해졌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가 상당히 차가워졌어요.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놓고 차별을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격해지는 시모와 형님의 태도에 참고만 있던 저도 결국 불만이 터지게 되었고 결혼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대들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알아주려 하시는 것보다 그동안 제가 한 게 뭐가 있냐며 막말을 거침없이 뱉으시는 행동에 남편과 결혼 이후 정말 많이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불평불만 늘어놓은 적 있었나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며느리로 들어온 지 몇 년도 안 된 형님한테는 온갖 사랑을 다 주시면서 차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먹을 거 앞에서 지금 애들 보고 먹지 말라고 손등을 내려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손녀들은 쓸모없다 이건가요? 너무 먹으면 돼지밖에 터대겠니? 어렸을 적부터 몸매 관리에 신경을 써야 커서도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야. 지금 그게 애들 앞에서 할 말이에요? 이제 10살, 11살밖에 안 된 애들이 뭘 한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뭐에 씌었나 봐요. 이런 성격까지는 아니셨는데 형님이 오고 나서부터 아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머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의사인 내가 봐도 애들 너무 뚱뚱해서 살 좀 빼야 돼. 요즘 애들도 고혈압 오는 거 몰라? 얼마 전에 소아과 다녀왔는데 정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제 딸들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시모와 형님과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애들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시부께 전화를 해보니 한참 뒤에나 집에 올 것 같다고 하셔서 먼저 먹으라는 말에 애들 먼저 밥 먹이고 일찍 재우려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애들 손등이 빨갛게 손바닥 자국이 난 걸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이후 모든 걸 따로 하게 되었고 남편도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들어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로 똘똘 뭉치셨죠. 필요할 때는 이용해놓고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애들한테까지 막대하는 시모와 형님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도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집을 알아봤고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사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닌 가족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끝내놓고 이사를 가던지 하라며 매년 하던 김장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매년 시모와 김장을 했었을 때는 항상 즐거웠고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형님이 오고 나서부터 김장이 너무 싫게 다가왔었어요. 분명 제가 또 거의 다 할 것 같아 차라리 사 먹겠다며 저희 건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시모는 이미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내년부터 김치를 사서 먹던 알아서 하라며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모여 김장을 해야만 했는데 형님은 병원으로 출근을 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숙은 남편과 함께 배추를 나르고 있었고 시모는 재료 손질하기 바빴습니다. 원래는 저도 시모 옆에서 일손을 도와야 했지만 형님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업고 일손을 도와야만 해서 포대기에 업고 김장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좀 전까지 정신없이 김장 재료 손질하고 있던 시모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금방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무슨 일이 있으신지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배가 많이 고픈지 칭얼거리길래 방에 들어가 보관해 두었던 모유를 먹이려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시모는 김장일을 저에게만 시키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이가 밖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추울 것 같아 걱정된다며 자고 있던 시모를 깨우는 순간 눈을 뜨고 저를 본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장손 다리 휘어지게 포대기에 엎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시모에게 머리채를 뜯겼고 앞으로 엎어진 저에게서 아이를 꺼내어 안으셨어요. 바닥에 내팽겨진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 시모 얼굴 보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손자만 있으면 된다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더 크게 소리치셨어요.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 혼자 있고 싶어 대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건물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누구냐고 물어보니 형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찾고 있길래 이유를 물어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저는 급하게 제 앞에 있던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형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에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신다는 간호사의 말에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옆 건물에 병원이 개원을 하고 있어서 모임을 가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함께 개원이 모임에 도착해 병원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제 이름을 부르며 급하게 쫓아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개원 모임을 가지던 의료진분들의 시선이 전부 저희 쪽으로 쏠렸고 형님과 눈을 마주친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형님을 발견했는지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남자를 멈춰 세우더니 갑자기 뺨에 손을 올려붙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경직된 얼굴을 봤을 때 시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였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남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의 팔을 잡은 뒤 강하게 밀치며 남자의 정체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결국 시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우리 집 앞을 맴돌며 큰며느리한테 접근하는 것 같길래 따끔하게 혼쭐 내줬더니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유부녀 건드려서 줄 것 하나 없다는 건 몰라? 경찰 부르기 전에 썩 나가지 못해?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너무 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형님과 아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찾아온 거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날 밤 단둘이 따로 만난 적이 있었나 봐요. 원래 서로 연인 사이였는데 잠깐 헤어지고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이 남자분이 받아서 찾아온 거고 둘이 술 한잔 걸치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지르게 됐는데 태어난 아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 닮은 것 같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 얼쩡거렸던 거고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만약 형님의 아이가 이 남자분의 친자라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형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알고 싶어서 이분과 함께 온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턱대고 이분의 얼굴에 손을 올리시면 어떡해요? 형님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시숙과의 결혼 전날 전에 연인 사이였던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였고 그걸 저희 가족 모두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숙의 아이가 아닌 형님의 전 연인의 아이라는 의문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며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길 원하셨어요. 이 사실이 온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고 시숙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숙과 결혼하기 전에 전 연인과 잠자리 한 것도 이혼 사유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본인 아이로 생각하며 키웠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결과 예상했던 대로 형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숙의 아이가 아닌 형님의 전 연인의 아이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일들로 인해 시숙과 형님은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뒤로 시모가 저에게 보이는 행동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형님과 장손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까지 전부 떠나보내고 나니 시모의 곁엔 저밖에 없었고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건물에서 지내지 않고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시숙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는 중이네요. 남편도 시모의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시부 또한 시모와 각방을 쓰며 매일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계시다 합니다. 시부는 시모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각자 편히 살길 원하시지만 시모는 절대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며
시부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시네요.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남이 되어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저희들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직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안쪽 주머니에 소지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던 도중 쪽지 하나가 나오길래 펼쳐보니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동차 영업 사원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지역이 많다 보니 손님의 전화번호일까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정장을 세탁소에 맡겨 두었어요. 영업사원이라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은 옷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세탁소에 들렸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도중 사람 상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남편 목에 기름칠을 좀 해주려고 삼겹살 좀 사려고 정육점에 들어가려 하는데 제 옆으로 순식간에 지나간 차량 한 대가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더라고요. 골목길로 들어가길래 삼겹살을 구매한 뒤 골목으로 들어간 곳으로 걸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도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 맞춰서 들어올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늦은 시간이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주는데 그날은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영업을 할까봐 방해되지 않게 웬만해선 큰일 아니면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녁은 먹었냐며 많이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영업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있길래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까 밖에서 당신 저녁에 삼겹살 좀 구워주려고 정육점에 들리려고 했는데 내 앞으로 순식간에 지나쳐서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 얼굴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왔지. 그리고 아까 세탁소에서 정장 맡겼는데 주머니에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가 있더라. 손님 전화번호인 거야?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 잘 챙겨.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 오늘 마지막 손님이 나랑 꽤 오래 거래하셨던 분이라 친분이 좀 있는데 아까 목욕탕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잠깐 다녀온다는 게 나와서도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차 한 대 계약은 달성했네. 이번 달도 실적 좀 되겠어. 그분이 그래도 나를 좀 신경 써주시는 분이라 이번에 지인분들 것도 알아봐달라고 하시길래 내일도 아마 정신 없을 거야. 만약 연락하지 못하면 당신 먼저 저녁 먹고 쉬고 있어. 늦어지면 문자라도 한 통 남겨두도록 할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단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우리 딸 아인이는 언제 잠든 거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놀아줄 시간도 없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그럼 나야 좋지만 당신이 많이 피곤할까봐 그렇지. 아인이도 아빠 언제 오냐고 칭얼거리다가 겨우 잠들었어. 남편은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버린 딸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뒤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남편의 모습을 보니 불쌍하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30평대 자가집을 장만할 만큼 정말 많이 노력해 왔었죠. 저 또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왔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땡전 한 푼 없는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남편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남편과 맞지 않은 일들 때문에 퇴사를 밥 먹듯이 했지만 어느 날 차량 영업사원의 모습을 보고 의욕이 생겼는지 그때부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 뛰어들었었죠.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매일 일하는 모습은 즐거워 보였고 그런 모습들이 손님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판매 실적과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인정해 주시면서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위의 건강을 생각해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었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고 직업상 끼니를 거르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남편이 굶지 않게 엄마는 뒤에서 꽤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엄마가 조서방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서 음식을 건네주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 손님이 내 뒤를 따라오더라고. 조서방이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길래 내가 만든 음식을 건네줬거든. 그런데 뒤따라오던 여자 손님이었는지 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 조서방이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트에서 음료라도 좀 사서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탄산음료 몇 개 사서 매장에 두고 가려 하는데 조서방이 글쎄 내 뒤를 따라왔던 여자와 손을 잡고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길래 너무 놀란 나머지 매장 문 앞에다 음료만 놓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조서방이 영업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좀 전에 봤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놀란 나머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네. 네가 매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 좀 해보는 게 좋겠어. 엄마가 잘못 보셨겠죠. 그이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행동할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엄마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손님들이 오는 자동차 매장에서 동네 사람들도 그이가 유부남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엄마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멀리에서 지켜보셔서 잘못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조금 있다 찬압 가지러 가야 하니까 매장에 들리도록 할게요. 요즘 엄마 건강이 너무 허해졌나 보다. 조만간 저희 좋은 데 가서 몸보신 좀 하고 오는 게 좋겠어요. 그이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흥분한 엄마를 진정시킨 뒤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뭔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급하게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엄마가 두 눈으로 보셨던 것들을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일하고 있던 자동차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 창밖에서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말한 여자는 없는 것 같아 차를 주차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은 제 몸을 굳어지게 만들었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남편은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산의 진미 음식들을 펼쳐놓고 처음 본 여자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은 뒤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누가 봐도 정말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아무것도 못한 채 둘이서 좋다고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매장 안으로 뛰쳐 들어가 남편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난리치려 하는데 매장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희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서로 애정행각을 나누고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며 남편과 여자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숨죽일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전부 촬영한 다음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남편이 손님의 전화를 받았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모와 여자는 남편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은 전화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다행히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시모가 차에 올라탄 남편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내연녀에게 임신 8주 차인데도 입덧 하나 없다고 신기해하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8주 차나 되었다는 시모의 한마디는 남편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매장 안에 있던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챙기더니 차에 다시 올라탔고 배를 쓰다듬고 있던 여자의 입에 손수 넣어주며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얼굴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결국 그 자리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제일 걱정됐던 건 아무래도 한창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제 딸이었어요. 맨날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던 딸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괴로워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차가 멀리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뒤를 밟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어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한 남편을 뒤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골목에서 사라졌던 그 길로 또다시 진입을 하길래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가니 그곳은 다름 아닌 내연녀의 집이었네요. 그리곤 시모와 내연녀가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내연녀의 집에서 나와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목격하게 된 터라 더 이상 남편과 시모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서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만들어 놓고 시모와 함께 이런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남편과 시모와 그리고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 풀리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 만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해야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복수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죠. 엄마에게는 그냥 손님이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그날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남편 몰래 증거물을 확보한 뒤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터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 조서방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기력이 많이 딸려 보인다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사내진미의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길래 제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얘기한 뒤 남편의 자동차 매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억지로 미소를 띈 뒤 테이블 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올려놓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남편과 눈 인사를 건넨 뒤 저는 집에 돌아가는 척 연기를 하며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에 올라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고 잠시 뒤 내연녀와 시모가 서로 팔짱을 낀 채 백화점에 다녀왔는지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네요. 남편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었고 시모와 내연녀가 자리에 앉아 찬압 뚜껑을 여는 순간 시모는 제가 준비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지 손에 쥐어들더니 잠시 뒤 시모는 내연녀의 머리끄덩이를 사정없이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시모 앞에 제가 나타났네요. 제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다들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어머님이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모든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저놈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다른 여자와 이중으로 살림을 차렸는데 그걸 제가 알아버렸네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은 좋다고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런데 왜 머리끄덩이를 잡으셨어요? 임신한 몸인데 그러다 유산되면 어쩌려고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우리 뒷조사하고 다녔던 거니?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내 아들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정도에 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읽어놓은 가정을 깨트릴 생각은 아니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이니가 너 이혼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네가 이 사실들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수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단다. 너는 심히 말을 들어야지. 내 속은 그동안 어땠는지 아니? 매일 불안한 마음 가지고 두 발 뻗고 잔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해라. 우리 집안 문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미 온 동네가 벌써 어머님과 저 사람이 저지른 인간 이하의 행동들이 전부 다 퍼지고 있을걸요?
임신이라고 했던 저 여자가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니까 그동안 어머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동안 다들 나 몰래 연기하면서 가지고 논 건 미안하지 않았나 봐.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머님이 저 여자한테 받은 배신은 엄청나게 큰 상처로 오셨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저 인간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꽃뱀한테 넘어가서는 영업을 당하고 있는데 제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게. 처음에 차를 한 대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몇 번 상담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강하게 뿌리치고 그만 나왔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이 여자한테 푹 빠져버렸고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질러 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매장으로 찾아왔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저 여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밖엔 없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온 가족한테 알리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끌려다녔던 것뿐이야.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가볍게 잠깐 만나고 끝내려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떠받들면서 살게.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들을 전부 저 여자한테 넘겨준 거야? 끝까지 거짓말 할래? 내가 어디까지 미행했을 것 같아?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한테 가려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다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은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니? 아이니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아들, 너 저 꽃뱀한테 전 재산을 넘겨줬다는 게 사실이야? 이런 정신 나간 놈? 당장 경찰에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어머님이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시죠. 애교 많고 부침성이 좋은 저 꽃뱀이 며느리로 훨씬 더 마음에 든다며 조만간 저를 내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둘 다 똑같으면서 끝까지 거짓말로 저를 농락하는 건가요? 아버님,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시부는 모든 상황을 뒤에서 듣고 계셨고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남편과 시모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이성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시부가 나타나자마자 남편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시부에게 멱살이 잡힌 채 주먹이 얼굴에 내리꽂혔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부모님이 급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너덜거린 상태로 저희 부모님을 보며 경악을 하셨고 엄마는 시모에게 냅다 달려가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드셨네요. 모든 증거물들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매장으로 와달라는 메시지에 급하게 달려오셨고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남의 가정을 깨고 무사할 것 같냐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일으켰는지 뒤늦게라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두가 달려들어 남편에게 화를 내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 가족들에게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어떻게 살면서
한 여자만 만날 수 있어요. 영업하면서 주위에서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새끼치고 있던데. 저도 한 가정만 보고 사는 게 너무 미련한 행동 같아 결혼 생활 말고 연애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나요? 저도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내가 왜 밖으로 돌았겠어? 당신이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돌게 된 거라고.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 충실했다고 말하지 마.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기간만큼 외로운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다고.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어루만져준 게 이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어떻게 혼자만 생각해? 여자인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맨날 다른 집에 들어가 웃음 팔면서 정수기 한 대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 심정 당신이 뭐라는데? 학교 애들이 아이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물장사하는 엄마라고 놀려댔대. 그런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도 이혼인데 잘 됐네. 저 더러운 꽃뱀한테 거지가 될 때까지 물려 뜯겨봐야 정신 차리지?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 하지 마.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힘들게 모아둔 재산까지 전부 다 꽃뱀한테 넘겨줘 놓고서 오히려 큰 소리치는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한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집안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제 마음은 걸레처럼 너덜거리게 되었네요. 시모는 모든 상황을 다시 바로잡고 싶었는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를 내치려고 생각했었으면서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는지 손해보게 될 것들이 많아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셨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자식놈이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딸 하나 낳아놓고 둘째는 가지려 하지 않으니 제가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네요. 뒤늦게 바로 깨달았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이가 안쓰러워 4시간 버려가면서 몸에 좋은 음식 해다 먹였는데 모두를 속이고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 집안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요. 용서는 없을 테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방이 지금 저희한테 나타내는 태도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이미 저 여자한테 재산을 넘겨줄 정도면
내 딸에게는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받아줘봤자 저희 가족은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엄마의 말을 끝으로 저희는 시댁 지방과 내연녀를 상대로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상황들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제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일이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멀리에서 일하러 갔다고 둘러댔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 소송 중이고 숙려 기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연락 한 통 없는 중이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시네요.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상황들을 제 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정수기를 팔러 고객님 집으로 향하고 있네요.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